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신년 기자회견을 사회를 맡게 된 정재호입니다. 나라가 하루도 바람자녀였고 엉망진창인데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가 터지지만 노동자의 삶을 억압하고 생각하는 이 노동 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좀 각인시키고 올해는 만노동 정책을 확실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결의를 가지는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참석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동위원장이시자 최고위원이신 이영덕 노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석행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 환노위 간사위원이시며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인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여성 의원으로서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한정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부위원장님들 오신 분들 뒤에 호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문당 환노위 위원이시자 우리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하나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자 전국 의료산업 노동위원장은 의료산업 연맹의 위원장을 현직으로 계시는 이수진 부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들 중에 장도중 부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이영덕 위원장이 모시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읽을 때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지만 지난해 정말 참 고용시장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을 너무 대통령께서 모르시는 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 또 대통령으로서 뭔가 불만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해고의 위협에서 한시도 벗어날 데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새해 신년이 다가왔는데 금년이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또 경제의 주체로서 지갑을 열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가슴으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자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이 없더라도 가슴으로라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인영 위원장이 모시겠습니다. 우선 새해 더 건강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법의 계약 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그리고 해고와 그리고 저임금과 그리고 장시간 노동 그리고 노동 3법의 위기 앞에서 그래도 흔들림 없이 싸울 수 있었던 과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중에 전국노동위원회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조금은 자부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년이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우리 노동에게 더 많은 위협과 또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노동법의 계약을 막아내고 졸업과자 일반 해고 그리고 시기치 불이익 변경 이런 것들을 법도 아닌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계약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다짐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당은 분열하고 또 야권 전체가 분열하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도 노동법의 계약을 막는 데는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단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동법의 계약을 막고 또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나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들어오는 이것을 막아내는데 더욱더 굳건하게 단결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함께 대응해 나가는 그런 그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자회견문을 이용덕 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위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을 방문했고 고생하는 현장 노동자들과 또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우리 입당을 권유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신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3년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반민주의 시대로 후퇴하였다. 특히 야권이 분열되고 정당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청부를 받아 노동자들에게 쉬운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화를 강요하면서 청년 고용 실패의 책임을 국회와 노조에게 전가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한 해였다.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에서 보듯이 20대 청년 취업자까지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고용시장의 불안이 어느 역대 정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금 노동자들을 경기 침체의 희생양으로 삼아 새누리당의 노동계약안을 국회의정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해고와 관련된 것이다. 산업사회 이후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해고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벌 대기업의 청부를 받은 박근혜 정부는 사장님 마음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한 소치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계층 간 갈등과 분열, 이로 인한 사회 불안, 내수 축소로 인한 경제 후퇴 등을 초래시키고자 하는 망국적인 작태로서 재벌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인 것은 우리 모두가 규탄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 역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15일 한국노총과 사회적 합의문을 만들어서 경제위기 운운하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였었지만 그마저도 오늘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는 사기극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파기한다고 알려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에게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화를 강요하지만 천조 원이나 되는 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무능한 반노동자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야권 분열에 동조하는 일부 노동 세력과는 달리 개별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본연의 자세로 노동 부문의 올바른 발전 그리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만 당내 노동 세력 확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실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소득의 향상 등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리고 국내 경제에서 내수 확대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그리고 1900만 노동자 스스로가 행복함을 느끼는 이런 국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16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내신문의 김준선 기자입니다. 그 5공화국 당시에 그 양성우 시인이 겨울공화국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와서 듣자니 이게 비정규직 공화국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시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작년에 부산 인프라코어 같은 우수한 회사들에서 입사한 지 2년, 3년 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대안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응하실지요. 심지어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을 몰아세웠죠. 이거 어거지로 과잉 인원 충당을 했던 겁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불과 1년 전에 뽑은 사람을 오늘 나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대통령이 어거지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전시용으로만 이용당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일자리는 시장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게 정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대통령이 맨날 일자리 만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대기업과 재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 유보금을 좀 써서 노사 간에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선 그 노동자들의 지갑을 좀 두껍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지갑을 통해서 내수가 살아나야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가 살아나야 기업들이 더욱더 여유가 생기고 또 기업들은 거기 필요한 인원을 뽑게 된다. 이런 선순환적인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모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그리고 어찌 저렇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또 이 국가의 근간인 노동자들에게 저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노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저 수석 부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석부위원장 이석행입니다. 기자분들도 전부 다 노동자이실 텐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하고자 하는 기간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인가? 또 하나 지금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더불어서 두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건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짜리 1년짜리 노동자를 또 마구 해고시키는 겁니다. 시험 봐서 수석 합격했던 사무직 근로자들까지도 나가라고 하는 건 이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론관에서 얘기하는 이 정론을 좀 나와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하셔서 정리해서 좀 객관적이고 바른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를 살 수 있는 것 어떤 길인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충분하게 신명나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권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비정규 관련 법안이라든지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앞장서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위해서 마지막 서비스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우리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 한번 하시죠. 예. 뭐 아까 이야기하고 전문가 노동합법 철폐?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예. 그 노동화법 철폐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두 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파이팅 오른손으로 하시고 노동합법 하면 철폐하라 두 개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예, 다음은 노동합법 철폐하라. 노동합법 철폐하라!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